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온라인 사업 설명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은 전체적으로 제가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총괄 센터장이신 이은진 센터장님 그리고 총괄 집필 책임을 맡으셨던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발표 순서가 이어지고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맡은 저는 경상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핵심 분야 선정 과정과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분야의 선정 과정은 총 저희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요. 현황 분석과 의견 수렴, 역량 진단, 결과를 선정하는 단계로 진행이 됐고 처음에 체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성을 저희가 모색한 후에 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포괄적 범위의 핵심 분야를 설정하는 순서로 현황을 분석했고 이후에 인재 양성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 후보 분야 선정, 사업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였고요. 최종적으로 다면 평가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의 양 부지사가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과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였고요. 운영 그룹과 워킹 그룹, 협업 그룹, 지원 그룹 각각의 그룹별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본 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도내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기업체 수요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총 12개 업체에 대해서 방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요. 이후에 지역 기업체 수요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은 경남 도내에 소재한 8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총 162개사의 임원급이 응답을 실시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 결과에 지역 혁신 성장을 고려한 인재 양성 분야의 선정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대학의 포괄적 범위의 핵심 분야 설정 및 인재 양성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였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내 18개 일반 및 전문 대학교에서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16개 대학에서 총 165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제조혁신에 45개, 미래산업 66개, 문화서비스에 29개, 공동체 혁신에 25개의 과제를 저희가 분류를 하였고요. 이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3월에 4개 핵심 분야별 11개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4개 분야는 제조혁신, 미래산업, 문화서비스, 공동체 혁신의 크게 4가지 분야로 총 11개 세부 과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2020년 3월 27일에 교육부에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실시하였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면 평가와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 총괄 책임, 통합교육추진단, 참여대학 기획처장, 경남 TP 및 워킹그룹 등 총 22명이 참여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이후에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 및 균형위 권고에 따라서 핵심 분야를 축소할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혁신 성장 계획과 연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최종 혁신 분야를 2020년 5월에 선정을 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시급성, 지역 혁신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3개의 핵심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은 창원대에서 그리고 스마트 제조 ICT는 경남대에서 그리고 스마트 공동체는 경상대학교에서 중심대학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핵심 분야별 사업계획 및 대학 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에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 그리고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계획서를 6월 19일에 제출하였고 2020년 7월 7일에 LG전자 창원 R&D 센터에서 지역혁신 사업의 현장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7월 16일 지역혁신 사업으로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총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단일형으로는 경남 플랫폼과 충북 플랫폼이 그리고 복수형으로는 전남과 광주 플랫폼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경남 공유형 대학의 경우에는 1, 2학년 과정을 공통교양 플랫폼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고 3, 4학년 과정을 중심대학에서 개발한 석사 연계 그리고 융복합 전공, 자기 설계 전공으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경남의 플랫폼은 이런 공유 대학에 대한 아주 강점이 있는 것으로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이외에도 충북과 광주 전남의 모델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7월 24일에 지역혁신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남의 지역혁신 플랫폼의 총괄 운영센터장으로 이은진 센터장님을 임명을 하고 지역혁신 사업 협약을 8월 1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46억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총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8월 18일에 유은혜 교육부 총리 주재의 지역혁신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협업위원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관과 경남도지사, 경상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플랫폼 대상 보안 컨설팅을 8월 28일에 실시하였고요. 향후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총괄대학 내에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지역혁신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총괄대학과 중심대학별로 지역혁신 사업을 운영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플랫폼 센터장이신 이은진 센터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이은진입니다. 총괄 운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김상민 기획처장님이 거의 한 11개월, 1년에 가까운 세월의 역사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경상남도나 대학들이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실 겁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역에 인재 양성을 하자는 겁니다. 대학을 살려서 인재 양성을 해서 그 인재가 경남의 기업과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건대 이것은 하나의 대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2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17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17개 대학이 가진 강점을 활용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 대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무슨 강점이 있느냐? 사실 어제 오늘 아마 어제 그제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 사업의 첫 사업으로서 LG전자에서 인턴을 채용을 했습니다.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LG전자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경남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왜 우리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냐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 경남에 있습니다. 그 인재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기업에서는 활용을 해서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님들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의 기업들도 많고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저희는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김영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 집필의 책임을 맡은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이 뭐고 또 각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이름이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인재 양성 플랫폼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플랫폼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인재 양성 플랫폼이 그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USG 공유대학,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그 힘을 합쳐서 하나의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전공을 만드는 USG 공유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혁신 플랫폼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교수님들께서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나중에 취창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챌린지 랩이라고 해서 기업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직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 과제를 풀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에 또 인턴십을 하고 나중에는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왼쪽에 있었던 그 이제 인재 양성 플랫폼 USG 공유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전공이 만들어집니다.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전공, 스마트 제조 ICT 전공, 스마트 공동체 전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실상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전공, 이 제조 엔지니어링 전공, 스마트 제조 ICT 전공, 공동체 전공은 누가 운영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중심 대학이 제조 엔지니어링은 창원대학이고 제조 ICT는 경남대학이고 스마트 공동체는 경상대학에서 운영하는 거냐? 사업 책임은 각각의 중심 대학에서 맞지만 실제로 이 전공을 운영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다양한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참여 다니는 개별 교수님들이 되시는 거죠. 참여해서 그래서 전공별로 저희가 한 20분 내외의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아직 어느 교수님을 모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20분 내외의 교수님이지만 여기에 또 강의 또는 기술 개발로 참여하시는 교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2배, 3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과 운영은 각각 20명씩 교수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 20분을 모시고 각각 학석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건데요. 학사는 2학년 말에 이제 2학년쯤에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각각의 전공별로 학생들을 운영할 거고 석사는 5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지역 수요에 맞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융복합 전공 이 각각의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의 이 학과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먼저 저희가 교수님들 20분 내외를 모셔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보시면 거기 뭐 적어놨지만 균형 선발을 통해서 저희가 도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기업 전문가가 최소한 교수님들이 20분이면 기업 전문가가 한 10명 정도 참여해서 한 30명 정도가 학과의 패컬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저희가 이제 조만간 대학의 인력 DB 조사를 할 겁니다. 교수님들의 전공 또 관심 영역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세 개의 융복합 전공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실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학석사 프로그램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선발하느냐? 학점과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물론 이제 이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각 대학별로 균형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서 졸업 인증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연계하는 챌린지 랩 또는 기업 인턴십을 이수하고 마지막에는 취창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이 융복합 전공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까 플랫폼 왼쪽이 인재 양성 플랫폼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역 혁신 플랫폼이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은 저희가 이제 각각의 그 세 가지 분야별로 산업공유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공유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도내 기업에 도내 기업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애로 기술이 뭐다라는 것을 도내 기업으로부터 기술 수요를 공모를 할 겁니다. 이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것은 경남 TP에 있는 기술 수요 공모 시스템과 그다음에 앵커 기업 LG, LH 이런 NHN 이런 앵커 기업들 자체에서 저희한테 주는 또 기술 과제를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기술을 선정을 하고 다시 왼쪽을 보면 경남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께 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해 주실 교수님들, 연구팀들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하는 기술 과제가 이제 공모가 되면 이 기술 과제를 개발할 때 교수님들끼리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 연구원으로 기업 관계자와 국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과제를 공모할 때 USG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RA 프로그램과 또 동시에 그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기업이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챌린지 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술 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전공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교수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느냐, 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참조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각각의 전공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전공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은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에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ICT 교육, 그다음에 전공 관련된 지식을 기르는 교과목,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로젝트 교과목,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까 챌린지 랩과 같은 산학 연계 교과목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 이어지는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인데 보시면 여기 분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 장비, 항공, 자동차, 지능형 전자 시스템, 제조 로봇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교수님들께서 보시면 저거는 내가 좀 나와 관련인 주제구나, 내가 저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나중에 그 인력 TV를 통해서 공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 엔지니어링에서 저희가 인재 양성이 이제 지역 혁신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과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제조 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는 소과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4.8억, 11.4억, 2.1억, 16억, 1억 이런 그 내용들의 사업은 주로 이제 지역 기업의 인턴십을 통해서 지역 기업과 취업하고 또 지역 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조 혁신 기업 지원 체계 구축 20.7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공유 연구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 기업으로부터 수요 기술을 공모해서 또 다시 그 기술을 놓고 교수님들을 또 공모해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가지 사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공인 스마트 제조 ICT 전공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보시면 교수님들이 이건 나와 관련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 제조 ICT 교육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ICT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초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교과목과 관련된 전공은 뭐 컴퓨터공학이랄지 정보통신공학이랄지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ICT를 통해서 이제 실제 제조업과 연계하는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우선 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AI 빅데이터, 무인 자동차, 스마트 선박, 또 이제 그 저희가 여기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 항공 분야도 이 응용 분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분야뿐만 아니라
ICT를 기반해서 제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은 제조 ICT 전공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 ICT 소과제인데요. 이 부분도 우선은 제일 위에 산업체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그 직무 역량이나 창업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이고요. AI 고교 대학 연계 주니어 교육 프로그램은 고교생 대상 빅데이터 AI 관련 기술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공유연구소 구축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기술 수요를 공모해서 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빅데이터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공이 스마트 공동체 전공인데요. 스마트 공동체 전공은 학과는 저희가 두 개의 세부 전공으로 지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스마트 도시 전공인데요. 스마트 도시 전공은 스마트 도시 계획, 스마트 도시 인프라, 스마트 도시 관리, 스마트 농촌 환경,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세부 전공 내역이 나와 관련인지를 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혁신 전공은 사회혁신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전공인데요. 공동체 탐구 이거는 주로 사회조사나 사회통계, 빅데이터 이와 관련된 전공이고요. 공동체 이해는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문제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보건복지 문제, 환경 문제, 경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탐구, 공동체 이해, 공동체 문제의 결과로서 공동체 혁신하는 프로그램, 지창업이랄지 사회혁신이랄지 공동체 보건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동체 소과제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사업이 이것도 이제 산업공유연구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3분야에서는 LH 연구소라는 걸 우리가 설립할 예정인데 LH 연구소를 통해서 건설 관련 기술 연구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직무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는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 두 가지 프로그램은 공동체 혁신가 프로그램인데 혁신 전공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소셜 리빙 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사회 조사를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데요. 이것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는 앞에서 개발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창업으로 연계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소비해야 되는 그 사업인데요. 사업 참여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이제 각각의 전공의 그 교육과정위원회에 참여하시거나 또는 과목을 운영하시게 되면 저희가 교육과정 개발비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담당하시거나 소과제를 운영하시는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챌린지 랩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는데 교수님들께서 이 사업을 통해 참여를 통해서 기업이 필요한 기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 실습 어떤 환경이 구축돼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1인당 2억 원 정도 실험 실습 환경 구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산업공유연구소를 통해서 기술 과제를 공모하게 되는데요. 기술 과제 공모에 참여하시면 뭐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10억에서 20억 정도 연구 기금을 조성하였고 향후 이제 기업이 여기서 대응 자금을 그 투입할 경우는 훨씬 더 액수는 많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신 교수님들은 여기는 특허나 논문과 같은 성과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USG 아까 각각 전공별로 150명 학생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저희가 장학금을 생활비 형태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는 월 40만 원, 대학원은 월 70만 원 지급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의 연구 과제에 저희가 USG 학생들은 가능한 모든 학생이 RA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별도의 RA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과 함께 인력 양성이랄지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분야는 LG 대표적인 LG나 카이, 또 2분야는 NHN, 또 카이, 뭐 다소, 센트럴 이런 분야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연계가 되고 3분야는 LH 또 남동발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계약이 완료된 기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USG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졸업장에 USG 졸업 인증을 하는데 그 졸업 인증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LG 인증이랄지 LH 인증이랄지 앵커 기업과 연계한 졸업 인증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USG 융합학과 아까 450명,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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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명이 아닌 학생들은 이 사업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학생 자기 설계 전공, 대학 간 연계 학생 자기 설계 전공, 테마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할 생각인데요. 각 대학에 저희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일정 명을 배정을 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에 가서 나의 이제 진로가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설계를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설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반 대학 연계 모델인데요. 어떤 학생이 내가 BMW 모터사이클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그랬을 때 A 대학에서 경영학, B 대학에서 기계, C 대학에서 독일어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서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USG 인증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일반 대학에 다니는데 내가 그 취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일반 대학에 다니면서 폴리텍 같은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대학 화학과 폴리텍 대학 신소재학과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교육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9월 중으로 각 대학에 인재 DB, USG 인재 DB 공모를 할 겁니다. DB에는 교수님들이 이제 평소 전공이랄지 평소 했던 강의 또는 관심 있는 연구 분야 이런 분야를 조사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인재 DB를 바탕으로 해서 USG 각 전공의 교수님들을 초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USG 참여 교수가 되지 않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먼저 강좌 하나를 개발해서 내가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 신청서를 공모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USG 참여 교수님들도 교육과정 개발 신청서에 공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하는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챌린지 랩에 참여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또 거기 연구 계획 공모를 저희가 할 겁니다. 물론 가능한 이제 USG 참여 교수를 우대하긴 합니다만 비참여 교수님들도 지원할 수 있고요. 특히 좀 신진 교수님들을 저희가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산업 공유 연구소를 각 분야별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기술 과제를 놓고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기술 과제다 할 경우는 기술 과제에 공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혁신 분야에 저희가 인문사회 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인문사회에도 관련 그 주제에 따라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하느냐? 내가 USG 학생이 되고 싶다 할 경우는 2학년 중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2학년 때 알아가지고 지원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과목 같은 것을 요구하고 또 외국어 역량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한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이제 좋겠죠. 2학년 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USG 학생이 되면 아까 말한 장학금을 지금 받게 되고 그 학생 중에 교수님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RA로 참여하고 싶다. 물론 USG 학생이 아닌 사람이 그럼 RA 참여를 못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USG 학생들에게 조금 우선권을 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비교과 프로그램도 각각의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전 또는 뭐 이렇게 창업 공모전 이런 공모전을 하게 되고 또 인턴십, LG 인턴십, 뭐 앵커 기업 인턴십을 하게 될 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나는 그 USG하고는 무관하지만 나만의 어떤 자기 설계 전공을 디자인하고 싶다 할 때는 학교에 배정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방문하셔서 상담만 받으시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저희가 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와 사업의 의미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인터넷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외에도 중심대학에서 각각 책임자들이 참석해주고 계시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궁금한 점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왔는데요. 사업 내용 중에 총괄운영센터 내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역할과 중심대학 교육혁신 방안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먼저 중심대학의 역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대학에 보면 아까 USG 그 공유대학 형태의 세 개의 그 이제 전공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ICT, 그다음에 스마트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교육과정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교육과정의 그 예시에 물론 그 과목이 이제 거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에 따라 이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융복합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과목과는 다른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온라인 베이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중심대학 물론 이제 중심대학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그 공동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모집되는 교수님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 그러니까 한 20명 교수님 20분 그다음에 기업 관계자 한 10분에 한 30분 정도가 교육 혁신을 서로 논의해서 주도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중심대학에 있는 세 개 전공의 교육 혁신이고요.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중심대학에서 그런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대학 간의 어떤 학사 제도도 다르고 또 그 과목을 운영하거나 교수님들이 강의에 참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학사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다른 이제 참여하는 대학들의 교무처와 협의를 해서 이제 학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조정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경상남도가 그 외부 평가자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게 공통 교양 플랫폼 또는 공통 전공 플랫폼이라고 해서 온라인 베이스로
강의가 운영될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공유대학이면 여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참여하시면 이동도 해야 되고 이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 블렌디드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오프라인을 이제 가미하는 방식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강의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LMS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실제로 인터랙티브한 수업이 될 수 있고, 또 그 와중에서 어떤 강의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주관해서 교육혁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답변하는 동안 또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김영석 교수님, 네, 우리 수정사업계획서의 총괄 집필 책임을 예. 갖고 계십니다. 예.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세계 학사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계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학사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이 학사 조직을 어떤 형태로 각 대학의 어떤 학사 제도에 반영할지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각 대학마다 하나의 전공을 또 다 만들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각 대학에서 거기서 이수한 것을 승인하게 할 건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 이제 그거는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각 대학의 이제 교무처와 협의를 해서 만들 건데요. 우선 지금 현재 각 세 이제 그 전공의 사업 단장을 조만간 총괄 운영센터에서 임명을 할 겁니다. 그 사업 단장은 물론 중심 대학과 협의를 해서 임명을 할 겁니다만은 조건은 이 제조 엔지니어링, 제조 ICT, 공동체, 스마트 도시 이런 분야를 실제로 전공할 수 있는 교수님들을 저희가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임명하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인재 DB를 받아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전공 운영의 적합성에 따라 이제 뭐 사업 단장님이 좀 직접 초빙할 수도 있고, 또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공모 방식 또는 추천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세 개의 그 전공을 만드는 일이 이제 그 공유대학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또는 전문대학 학생이 USG 또는 학생 자기 설계 전공에 참여하고 싶을 때 연계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혹시 일단 제가 할게요. 예, 계속 계속 수정 저희가 이제 그 세 개의 전공은 학석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대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이제 먼저 전문대 학생 먼저 얘기하면, 전문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대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물론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그 USG 전공에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과제 형태로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이제 웬만한 대학에서 이 정도의 그 취업 기회, 혜택, 이런 교육 기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고등학생들이 경남에 우리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연계, 일반계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USG 전공하고는 좀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고교 그 학점제가 운영이 될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강의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그 탑재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어떤 강의를 통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지금 개발할 생각입니다. 예, 계속해서 뭐 답변이 끝날 때쯤 하나씩 저희 순차적으로 질문이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학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대학원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석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은 박사과정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 이제 들어올 경우는 그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 지급이 되고요. 대학원 역시도 이것도 융복합 형태의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고 또 기업 그 이제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기업의 기술 과제를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실습 또는 RA 그 연구 참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어떤 실전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어떤 그 교수님들한테 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그 대학원생이 같이 참여해보게 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어떤 직무를 내가 미리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기업에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답변하는 과정에 전문대학 학생을 왜 참여시키는지 졸업 후에 일반 대학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시는데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전문대 학생들이 이제 그 지금 저희가 USG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석사 연계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대에서 이제 물론 전문제도 이제 2+4라고 그래서 4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4년제를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문제 학생들도 여기 현재 보시면 기업의 인력 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턴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다음 질문이 지금 안 뜨고 있는데 뭐 저희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기존의 교수님들이 현재 자기 전공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공유대학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교과목들은 기존에 우리 대학에 있던 뭐 책임 시수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책임 시수가 기존에 수업하고 계시던 책임 시수하고 USG 공유대학에서 우리가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하고 그런 것들이 책임 시수로 인정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무처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책임 시수는 당연히 이제 그 인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미 많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또 참여하시게 되면 수업 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부총님 오셨을 때도 수업 시수 문제가 나왔고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규제를 좀 그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질문을 드렸고요. 교수님들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시수 문제랄지 인센티브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학교육혁신본부가 교육부와 협의해서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기존에 수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유대학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기존에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자기 전공을 수업을 하시면 되고 공유대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만큼 인센티브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대학의 이제 그 과목들은 되게 융복합형 과목이고 온라인 베이스드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께서 크게 이제 이렇게 무슨 크게 이제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가급적이면 뭐 주말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뭐 그 교수님들이 부담이 없는 시간에 이런 강의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수님들께서 참여하는 교수님들께서 부담이 없도록 그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기술 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대답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첫 번째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우리 중심대학 책임자이신 이재선 교수님 창원대학교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이재선입니다. 네, 그 전문대학교 학생 참여랑 그리고 기술 수준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한 내용은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저희 지금 구성되어 있는 핵심 분야 1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 고교,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참여해서 함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와 연계한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향후에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전문대가 참여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과제에 참여하는 내용 그리고 향후에 점점 확대되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에서 관점에서 오는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교육 과정에서 배출 인력이 20명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20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최종적으로 20명을 선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예, 김영석 교수님,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150명이라고 하면 이제 3학년 50명, 4학년 50명, 석사 이제 그 석사가 이제 2년이면 5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잡은 거는 숫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 정도 학생들에게 투입하겠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sek사 이제 연계 프로그램이 그 우리가 몇 년입니까? 학sek사 연계가 최종 그러니까 그 대학별로 학sek사 연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그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3.5년 정도 됩니까? 3년, 5년, 총 5년, 총 5년이니까 보통 석사를 따로 하게 되면 2년을 해야 되고 학석사 연계로 하면 한 3년 만에 졸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150명을 배정한 것은 그 인력에 대한 그 비용 예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관점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마 여기 USG의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는 것도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석사 연계 과정 5년하고 똑같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어떤 뭐 경상대학교 A 학과에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이제 USG 공유대학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언제 어떻게 선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학년 말에 선발을 합니다. 근데 2학년 말에 선발을 아무 준비 없이 2학년 말에 응시를 하게 되면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각 학과별로 응시 자격 조건을 걸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학석사 연계라고 하는데 나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는데 꼭 석사를 해야 되느냐?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내가 학석사 연계 없이 바로 대학원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의 디테일한 부분은 각각의 그 전공별로 만들어지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아까 교수님 20분, 기업 관계자 10분 이 30명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은 아마 질문은 융복합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사업 참여 시 계열에 대한 구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크게 세 개의 중심 과제가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 제조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꼭 그 해당되는 전공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손종우 우리 미래교육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학생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실제 이 USG 전공은 3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교양이나 또 각기 자기 소속된 전공의 기초 과목들 듣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선발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각 그 USG 전공 아까 나왔던 세 가지 전공의 선수 이수 과목을 저희들이 지정할 것입니다. 그 선수 이수 과목을 USG 공통교양 플랫폼에서 제공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목들을 먼저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계열에 대한 구분은 특히 따지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같은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1학기 때부터 사실 운영할 거라서 이 첫해 USG 전공에 들어온 애들은 선수 이수 과목은 정해지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학기 때부터 공통 교양 플랫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초에 1학기 때 선발될 학생들은 그런 조건을 조금 저희들이 이후에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USG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공통교양 플랫폼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선수 과목을 지정하게 될 것이고 그 이수한 학생들이 이제 선발에 도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면 조금만 더 제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쪽 해당되는 계열의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선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래 전공하고 있던 교과목을 듣고 복수 전공 형태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수업을 조금 그쪽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 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요. 1, 2학년 때 선수 이수 과목을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선수 이수 과목은 주로 교양에서 교양에서 지정할 건데 이때 만들어지는 교양들은 기존에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과 좀 다르게 그동안 대학에서 융복합적인 성격이라든가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과목들을 제공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선수 과목을 지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학년 때 만약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전공 플러스 USG 전공을 복수 전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학년이 어떤 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들어야 되는 그 학과의 교과목도 듣고 만약에 공통교육 플랫폼 USG에 있는 교양 과목을 듣게 된다면 이게 그 학과에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교양이나 이런 것들로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양에서 학점 교류라는 제도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각 대학의 학사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면 이 공통교양 플랫폼에서 듣는 학점도 기존에 각 대학에서 듣던 어떤 공통 뭐 교양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듣게 되는 USG 전공은 기존 대학의 복수 전공 학칙에 따라서 이수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교수님들도 이런 공유대학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강의하고 계시는 교과목에서 어떤 충돌이나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지 우리 이쪽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전체 학교 규모에 비해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을 조금 더 받을 건데 뭐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설명회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보통 이럴 때 3, 2, 1 시간을 재는데 예. 자, 오늘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중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업단에서 설명회에 관련돼서 후속적으로 뭐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